자, 이번에는 마약 얘기인데요. 마약과 함께 이른바 3세들의 마약,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영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봤던 것 같다. 그러나 왠지 현실에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재벌가 3세들 잇단 마약 추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SK, 현대가 손자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농축 액상 마약이라고 하고 대마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책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지금 조사 중이라서 연루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책이 1명, 2명에게만 팔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SK 창업자의 손자인 최아무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판매책 이모 씨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서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 밑에 보시죠. 현대그룹 또 이제 창업자의 손자인 정아무개 씨. 이 인물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이모 씨에게 대마를 또 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바로 이 이모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모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 유학파 재벌 3세들의 마약 일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SK 현대가 3세, 영장 신청, 불구속 입건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3세들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라는 공통점인데요.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어요. 금수저들의 모럴 해저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기용 전 의원님.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꽤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모습이 또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약 청정구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경계령을 발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데자뷰가 있습니다. 우선 재벌이라고 했는데 있는 집 자제들의 마약 일탈 한 가지죠. 김무성 대표 사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버닝썬에서도 사실은 마약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악용되고 있는가. 지금 거의 마약 소굴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 데자뷰는 수사기관과의 유착입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두 가지 문제. 그 있는 집 자제들의 일탈, 또 수사기관과의 유착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사건이 같이 일탈하고 누군가는 봐주고 그렇죠.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습니다만 제일 먼저 잡혀가면 전과 기록부터 살펴보거든요. 2011년에 이미 마약으로 기소유예가 된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착에 대한 수사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든 그 전화 번호를 분석해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재호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제가 앞선 기사에서 이모 씨가 공통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판매책 이모 씨. 근데 이 판매책 이모 씨,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이 사안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약 사범들 특성이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이제 5개 재벌 관련의 3세들이 지금 뭐 기소됐거나 또는 입건됐거나 지금 내사 중인데 과연 여기에 국한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지금 번질 것이다. 최근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도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마약 문제까지 됐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뒤를 비호해주는 그런 게 설로 가다가 결국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고 지금 더 큰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높은 도덕적인 책무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재벌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역할, 책무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재벌 3세들이 이렇게 일탈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남양의 유업의 창업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마약을 판매를 했는데 그 자기가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은 처벌이 됐고 판매한 이 남양유업의 외손 여자 창업주의 황하나 씨는 이게 처벌이 안 됐어요. 근데 통상 마약 관련해서는 판매책이 더 엄한 중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기소유예 또 처분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번 기회에 더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배후 기관이 누군지 또 어딘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탈 부분도 분명히 낱낱이 밝혀야 되지만요. 유착 의혹 역시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끊지 못하면요. 일탈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논란 지금 내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년 전 필로폰 투약은 불기소가 됐는데 당시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 아니냐. 일단 남양유업 측에서는요.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의 외손녀가 여기에 경영을 하거나 뭐 지분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무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아까 유경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있는 집 자손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이게 몇 가지 사안이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무혐의 논란 이 부분 뭔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수희 변호사. 예, 지금 이제 그 황하나 씨 경우에는 뭐 셀럽이라 그럴까요? 유명한 블로거로 지금 유명했던 사람이죠. 뭐 그렇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에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뭐 처벌까 기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그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마초 흡연이 글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좀 너무 가벼울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마도 입장인데. 좀 엄하게 다루죠. 근데 더구나 2015년에 이거는 필로폰이에요. 소위 히로뽕이라고 하는. 그거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인데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2017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15년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이 7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황하나 씨로부터 그 샀다고 하는 필로폰을 샀다고 하는 그 공범의 판결서에 보면은 조 씨 피고인이에요. 조 씨가 황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무혐의가 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단에서 조사 중이라는데 수사를 한다는데 뭐 이게 어느 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는 뭐 꼭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착 의혹을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일탈을 막는다는 측면 그리고 세상이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방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꼼꼼히 경찰에서 이 부분도 경찰이 속 시원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